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애플뮤직에 돌비 애트모스가 도입되면서 3D 입체 음향이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입체 음향 기술에 돌비 애트모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DTS에 DTS-X가 있고 소니에서 제안한 3D 입체 음향 기술인 소니 360 리얼리티 오디오도 있죠. 이 중 업계를 이끌어가는 기술로는 돌비의 돌비 애트모스와 소니의 360RA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기술이 메이저 스트리밍 업체에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 소니는 360RA 기술을 발표하고 이 기술을 중심으로 한 3D 입체 음향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앞으로 타사에 라이센스 하는 것은 물론 이 360RA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사의 대표 기기를 선보여야겠죠. 오늘 소개할 소니 SRS-RA5000은 360RA 기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스피커입니다. 따라서 이 스피커는 소비자에게 360RA 기술의 매력을 전달해야 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SRS-RA5000은 소니가 주도할 3D 입체 음향의 매력을 듬뿍 선사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분석해봅니다. 소니 SRS-RA5000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소니 360RA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멀티 채널 사운드는 채널 중심이었던 반면 소니 360RA는 오브젝트 기반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란 소리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매트릭스에서 총알씬 기억하시죠? 무수히 많은 총알의 사운드 궤적이 표현되는데 3D 사운드 기술에서는 이 총알 하나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이동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소니 360RA는 최대 24개의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PCM 48kHz 24비트이고 비트레이트는 오브젝트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비트레이트, 즉 데이터 용량에 따라 오브젝트 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레벨로 선택할지는 스트리밍 혹은 컨텐츠 업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소니 360RA는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MPEG H3D 오디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향후 전개된 기술과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출범한 소니 360RA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아마존 뮤직, 디저, 넉스넷, 타이달에서 지원하고 있고 총 4,000곡 이상을 소니 360RA로 서비스 중입니다. 적어도 음악 스트리밍 시장 내에서는 돌비 애트모스와 대등하게 겨루고 있는 형세죠. 레이블에서는 소니 뮤직, 포니캐넌, 워너 뮤직이 참여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제조사로는 아마존, 맥킨토시, 제나이저, 그리고 소니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맥킨토시인데요. AV 프로세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니 360R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RA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로는 크게 이어폰, 헤드폰과 스피커로 나뉩니다. 사실 지난 3년간은 이어폰, 헤드폰에 주력해왔습니다. 스피커는 올해 1월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월 소니는 360RA를 지원하는 스피커 2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소니 SRS-RA5000 그리고 하위 모델인 SRS-RA3000입니다.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무선 스피커이면서도 소니 360RA를 지원하는 3D 입체 음향 스피커죠. 자, 그러면 RA5000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를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소니가 지원하는 LDEC은 빠져있어요. 왜 뺐을까 생각해보면 블루투스로는 360RA 기술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360RA는 와이파이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360RA 신호를 블루투스의 대역폭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와이파이는 N까지 지원하고 크롬캐스트를 기본 내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스포티파이 커넥티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AI는 직접 지원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닛은 46mm 플레인지 유닛이 상단에 3개, 중앙에 마찬가지로 같은 46mm 유닛이 3개, 마지막으로 70mm 우퍼가 1개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제품은 플레인지 유닛에 우퍼를 추가한 일반적인 2.1 채널 구성의 모노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구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닛을 4개 더 배치해서 총 6개의 유닛으로 공간을 사운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유닛을 다수를 배치해 서라운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방식은 과거 야마하의 사운드 프로젝터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스피커 3개는 천장 반사를 이용하는 스피커로 종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음장을 형성하고 가운데 위치한 스피커는 횡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음장을 형성합니다. 사운드의 대부분은 바로 이 6개의 유닛에서 나오고 부족한 저역을 70mm 우퍼에서 보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면도기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보면 거대한 면도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포름은 사람의 허리 라인을 연상시키는 늘씬한 라인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일반적인 북쉘프 스피커 하나의 크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모두 내부에 감춰져 있는 형태이고 측면은 패브릭으로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상단 스피커 3기는 이렇게 골드 컬러의 그릴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구조다 보니 어디가 정면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앞에 있는 소니 로고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품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덕트는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라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소니의 로고를 정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전원 입력 캘리브레이션의 조작 버튼과 LED 인디케이터가 위치합니다. 우측에는 재생 관련 조작 버튼이 위치합니다. 후면에는 덕트와 NFC 태그 그리고 aux 케이블 입력단이 위치합니다. 전원 케이블은 독특하게 제품 하단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저음을 내뿜는 포트가 스탠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RA5000의 설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로는 와이파이보다 음질도 떨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니 360RA를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스트에는 와이파이만을 이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크롬캐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글 홈 앱을 통해서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구글 홈을 통해 연결해 두면 타이달, 애플뮤직, 넉스넷과 같은 스트리밍 앱에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가 인식됩니다. 재생 시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바로 이 스피커로 설정해 두셔야 스피커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각종 설정을 이용하려면 구글 홈이 아니라 소니의 뮤직 센터 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홈에서 설정을 마쳤다면 뮤직 센터 앱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누르면 입력단 변경과 연결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 연결 버튼이 나타나고요. 맨 아래 설정에서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운드에서는 이퀄라이저 설정 메뉴가 있고 두 번째 이머시브 오디오 인핸스먼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투채널의 음악을 3D로 펼쳐내는 일종의 음장 모드라 보시면 되는데요. RA5000에서 이 기능은 가히 필수라 여겨집니다. 소니 360 음원 재생 시에는 당연하게도 이 기능은 꺼집니다. 그리고 사운드 보정은 스피커가 테스트 톤으로 공간의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제대로 쓰시려면 이 기능은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설정에서는 블루투스 코덱을 자동 혹은 SBC 고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니 360RA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4곳인데요. 이 서비스들이 360RA를 잘 지원하는지 체크해봤습니다. 첫째, 타이달입니다. 360RA 음원을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360이라 표시되고 360RA 음원이 잘 재생됩니다. 둘째, 아마존 뮤직 HD입니다. 아마존 뮤직은 그간 360RA 음원을 자사 에코 스튜디오에서만 지원해 소니 스피커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소니 360RA 스피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참고하세요. 셋째, 눅스넷입니다. 이 스트리밍은 아티스트의 라이브 영상과 음원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주로 락, 메탈, 블루스 계열의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이 라이브를 MQA부터 360RA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가입해서 RA5000으로 테스트해보니 소니 360RA 음원이 잘 재생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4.99불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소니의 아티스트 커넥션 앱입니다. 이 앱에서는 소니가 제작한 360RA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소니가 꾸준히 새로운 음원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직접 제작한 음원인 만큼 3D 효과는 꽤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RA5000의 음질을 테스트하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분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니 360RA 음원 재생 경우와 그리고 일반적인 무선 스피커로 사용할 때 경우로 말이죠. 테스트 전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캘리브레이션을 미리 해둬야죠.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테스트 톤을 재생해 룸의 상태를 측정해 기기를 최적의 사운드로 만들어줍니다. Sound calibration start.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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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70mm라는 작은 사이즈의 우퍼를 구동의 저음을 증폭시키다 보니 이 제품은 저음을 좀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음을 자기 한계보다 부풀려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음악, 특정 대역에서는 부밍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스피커가 놓인 테이블의 재질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철판으로 제작된 USM 렉 위에 놓으면 부밍은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저음을 좀 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소니 360RA 음원 테스트입니다. 사운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눅소넷에서 펄잼의 라이브를 들어보면 사운드 퀄리티가 의외로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노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위, 아래, 앞뒤로 무대를 넓히려 애쓰고 있고 사운드의 분리도도 기대보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운드 스테이지의 좌우폭이 좁은 것이 조금 흠이에요. 만약에 스피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되었다면 무대를 더욱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포닉한 스테이지를 한층 또렷하게 그려낼 수 있었겠죠. 이 기계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RA5000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기능을 지원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소니 360RA를 감상하시려면 가운데 스피커와 귀 높이를 맞추어 들으시면 임장감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일반 무선 스피커로 감상할 때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A5000은 이 점에서 합격적입니다. 첫째, 사운드의 완성도가 우수합니다. 튜닝을 꽤 잘해서 사운드의 완성도가 꽤 좋습니다. 유닛이 6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란스러워지기 십상이죠. 그런 것 없이 잘 튜닝해서 조화로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는 내장된 DSP 회로의 덕택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공간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 채택한 DSP일 텐데 이를 일반 음악 재생 시에도 활용해서 유닛 6개를 조화롭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스피커는 색소폰, 트럼펫, 관악기가 두드러지는 재즈 장르나 보컬 장르에서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둘째, 공간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RA5000의 별칭이 디퓨저 사운드죠. 테스트한 저희 시청실의 공간이 20평이 넘는 공간인데 이 스피커 하나로 사운드가 꽉 채워집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 능력에는 사실 꽤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무선 스피커들은 볼륨을 높여도 한계가 있죠. 넓은 공간을 채워내지 못합니다. 넓은 공간을 채워낼 수 있으려면 하이파이, 오디오의 스피커여야 하죠. 그런데 RA5000은 유닛이 6개가 되다 보니 뿜어내는 에너지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사운드로 꽉 채우고 그리고 들려주는 수준도 의외로 뛰어납니다. 만약 카페나 갤러리와 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 한 대의 스피커로 공간을 음악으로 꽉 채워야 하는 일이 생기다면 RA5000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어디든 스윗스팟. 이 스피커는 무제한 스피커와 같은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스윗스팟이 없습니다. 공간 어디에서 들어도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죠. 이것도 장점입니다. 넷째, 의외로 괜찮은 3D 음장 기능. 투 채널 음원을 3D 음장으로 펼쳐내는 이머시브 오디오 인핸스먼트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 이 모드를 켜면 음상이 세로로 한층 확대되고 좀 더 적극적인 사운드로 돌변합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수평 방향의 스피커가 중심으로 작동하다가 이 모드를 켜면 상단에 있는 스피커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일반 모드로 놓는 것보다 이머시브 모드로 놓는 것이 스피커가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드는 스피커와 1m 이내에서 듣게 된다면 스피커가 형성하는 음장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칠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들으실 경우에는 끄고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20평 이상의 넓은 공간이라면 이 기능은 필수입니다. 소니 SRS-RA5000 매력적인 무선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유닛을 전방향으로 배치한 무선 스피커의 음이 괜찮을까 의구심을 가진 것이 사실인데 소니가 잘 튜닝해냈네요. 이 설계는 당초 한 대의 스피커로 3D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였을 텐데 이 기능이 흥미롭게도 넓은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캐치프레이즈, 디퓨저 사운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스피커라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69만 9천 원입니다. 리뷰하는 오늘 기준 네이버 최저가는 58만원대네요. 고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스피커가 아닐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인데 사운드 완성도가 의외로 뛰어나서 이 가격이 충분히 수긍됩니다.
이 정도의 음은 동급 제품 가운데 가장 빼어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20평 정도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디퓨저 사운드는 동급 제품에는 없는 스펙이죠. 여기에 360 RA 음원까지 재생 가능한 스펙도 매력적이라 하겠습니다. 소니는 새로운 기술을 제안할 때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초대 기기가 늘 명기로 불려왔습니다. 90년대 SACD 초창기 시절 소니가 내놓았던 SCD1은 지금도 명기로 꼽히는 제품이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RA5000 또한 소니 360 RA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무선 스피커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